다르게 많은 분들이 200일 이동평균선 붕괴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 선이 헤지펀드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이 선이 붕괴되면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단기 및 중기 계좌를 정리하는지를 익히셨을 것입니다. 최근 나스닥과 S&P 500 둘 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가야 하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이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현재 현금을 보유한 채 주식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맞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다고 해서 항상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반등이 시작될지, 아니면 200일 이동평균선 붕괴로 인해 2022년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대응 전략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과 2020년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후 빠르게 반등했지만 2022년에는 1년 내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가 맞을지는 결국 헤지펀드와 스마트머니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크로에 거의 관심이 없고 이를 예측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대응 전략을 플랜 A부터 B, C, D까지 세우고 그에 맞춰 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트레이딩과는 별개로 저는 매일 자동으로 S&P 500과 나스닥 100 ETF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이용해 나스닥 100 지수의 전고점 대비 하락률에 맞춰 단계별로 매수했을 때와 매일 나스닥 100 ETF인 QQQ를 매수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저의 41주차 적립식 투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QQ를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하락률 MDD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QQQ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5% 하락할 때마다 매일 5만원씩 매수하고 QQQ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 도달해 조정을 이어갈 때마다 나스닥 2배의 레버리지 QLD를 5만원씩 매수하며 마지막으로 QQQ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즉 하락장이 유지되는 동안 나스닥 3배의 레버리지 TQQQ를 매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파란색 선 QQQ는 비교적 자주 매수 기회가 있었고 주황색 선 QLD는 QQQ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매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TQQQ는 생각보다 매수가 거의 없었으며 2017년, 2023년과 2024년에는 매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각각의 시장 연도를 달리하여 백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이 전략을 계속 반복했다면 총 수익률은 133%입니다. 물론 2016년 1월 1일에 QQQ를 매수한 후 가만히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이는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략을 통해 자산 가치는 거의 2배로 증가했으며 10년 동안 꾸준히 자산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강력한 상승장을 보였던 2017년부터 이 전략을 시작했다면 총 수익률은 122%입니다. 2017년은 지속적인 상승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전혀 없이 나스닥이 우상향했던 해였습니다. 이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트레이딩이나 개별 주식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나스닥이 2번이나 10%씩 하락했고 연말에는 전고점 대비 22% 하락하며 QLD와 TQQQ의 매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다시 우상향을 보이며 반등했습니다. 이때부터 전략을 진행했다면 총 수익률은 122%를 보였을 것이고 역시나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는 2018년의 잦은 조정 이후 짧은 조정이 한 차례 있었으며 QLD에서는 매수 기회가 있었지만 TQQQ에서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전략을 반복했다면 총 수익률은 102%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6년 이상 이 전략을 유지했을 때 자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락했으며 이때 용기를 내어 TQQQ나 QLD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2021년에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전략을 2020년부터 시작했다면 총 수익률은 100%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레버리지 ETF들은 하락장에서 강하게 매집할 경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큰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QQQ에서는 꾸준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TQQQ에서는 매수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전략을 유지했다면 현재 총 수익률은 87% 정도일 것입니다. 하락장이었던 2022년에는 1년 내내 매수를 지속해야 했는데 이때 TQQQ를 꾸준히 매수한 투자자들은 2023년과 2024년의 대상승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2022년부터 이 전략을 시작했어도 역시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부터 이 전략을 시작한 투자자들은 매수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총 수익률은 19%로 지난 2년간 나스닥이 보여준 상승세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상승장의 시작은 언제나 리더 주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2023년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를 매수했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7에서 8월과 현재까지 꾸준히 매수했더라도 기대만큼 높은 수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레버리지 ETF는 하락장에서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락장을 한 번만 거쳐도 자산을 최소 2배 이상 불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현재의 하락장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제가 매일 나스닥 100 ETF를 매수하는 방법과 비교해보면 초기에는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급락장을 지나면 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전략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수익률이 비슷해지므로 저는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면 레버리지 ETF를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되 일정 수익률을 얻으면 매도하는 전략을 실행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수 ETF를 매수하고 상승장에서는 개별 주식을 통해 자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금 계좌와 같은 노후 대비 적립식 투자는 복잡한 전략보다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였지만 저는 현재 첫 번째 프로젝트로 S&P 500과 나스닥 100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41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50주차,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ETF들도 있지만 저는 어차피 30년을 목표로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지 여부보다는 자동으로 잘 매수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100 ETF가 드디어 이번 주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에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거의 0%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약 6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적립식 투자 방식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매일 투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매일 자동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월별로 매수하는 방식도 결국 길게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백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에게 가장 맞는 매일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투자자라면 대부분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장일 때가 언제나 좋은 매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백테스트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20씩 매수하고 있으며 만약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 도달한다면 그때부터 투자 금액을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S&P 500 ETF인 VOO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여전히 3%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하락장에서 나스닥보다 덜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승할 때도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S&P 500은 꾸준히 매수하면서 나스닥은 하락할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라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의 전체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월배당 커버드 콜 ETF인 JEPQ입니다. 저는 JEPQ를 월 배당금으로 한 달에 약 50만 $500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모으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총 1000주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익률 자체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나스닥 100과 S&P 500 ETF로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상향하는 자산군입니다. 반면 JEPQ는 이러한 자산들을 충분히 모을 때까지 거쳐가는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 하락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1주씩 매수하고 있으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하루 2주씩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트레이딩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JEPQ로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JEPQ는 작년 8월에도 마이너스 6%까지 하락한 후 플러스로 전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4월쯤이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 수익률 변화를 보면 2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7월과 매우 유사한 흐름인데요.
하지만 어떤 하락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 자금은 모두 현금화했고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수익률이 높은 자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현황을 실전 투자 일지를 통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말이 되면 VOO와 QQQM에서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이를 활용해 JEPQ를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1.78%였던 수익률은 이번 주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지만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포함하면 여전히 플러스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항상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시장에 머물면서 정기적으로 계좌를 점검하고 트레이딩 수익률과 비교해가며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ETF를 이용해 나스닥 100이 정고점 대비 일정 % 이상 하락했을 때 매수 전략을 실행했을 경우 어떤 수익률을 얻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간 동안 매일 QQQ를 매수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ETF를 적극적으로 매수했을 때의 수익률과 단순히 QQQ를 꾸준히 매수했을 때의 수익률 차이를 비교하면서 각 전략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41주차 적립식 투자 현황을 점검하며 현재 계좌의 상태와 향후 투자 방향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조정장에서 ETF들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을 보며 저는 더욱더 설레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사실상 반등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저의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세운 원칙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